보통 AI라고 하면 다들 막 멋진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세계, 바로 AI의 수조 달러짜리 인프라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말이 있어요.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한 말인데요. 인프라는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너무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규모.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어떻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뭐랄까, 전기나 수도 같은 유틸리티가 되었는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해요. 세상에서 AI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네, 맞아요. AI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실험실에 있는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쓰여 있는 말 그대로예요. 주요 경제적 효용성을 갖는 문턱을 확실히 넘어섰다. 이젠 진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도구가 된 거죠. 이 변화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개발자 한 명이 머리 싸매고 직접 코디를 짰다면 지금은 여러 AI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팀을 이끄는 말 그대로 관리자가 된 거예요. 특히 코딩이나 과학 연구처럼 진짜 복잡한 분야에서는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였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젠 그 자리를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트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옛날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직원 몇 명이나 뽑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면 지금은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지?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AI가 엄청나게 유용해지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용량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를 쓰고 싶어하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걸 감당할 물리적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이 문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용량 제약. 비화장 이런 거죠. 다들 막 시속 300km로 달리는 슈퍼카를 샀는데 도로가 꽉 막힌 2차선 국도밖에 없는 거예요. AI의 엄청난 잠재력이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난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AI를 전기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스위치만 탁 켜면 값싸고 풍부한 지능을 물 쓰듯이 쓸 수 있게 만들겠다. 바로 이 목표 때문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냐고요? 자그마치 1,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5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 인프라 하나에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10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다는 아람코의 기업 공개가 250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 투자 규모는 그것보다도 4배가 넘는 정말 역사에 없던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거대한 인프라 병목을 뚫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다시 말해 AI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물리적인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냥 키보드 두들겨서 코드를 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제 건설과 제조업의 영역이라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얘기를 아주 쉽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AI에는 2가지 단계가 있어요. 훈련과 추론인데요. 왼쪽의 훈련은 뭐랄까, 한 사람을 22년 동안 가르치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는 과정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추론은 그렇게 다 배운 전문가한테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봐서 1초 만에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해결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추론 과정을 위한 맞춤형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는 에너지가 엄청난 제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빠른 칩이 아니라 더 싸고 전기를 덜 먹는 그런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똑같은 수준의 AI 추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불과 1, 2년 사이에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발전 속도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나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이건 엄청난 판돈이 걸린 새로운 글로벌 경쟁, 바로 국가 간의 지정학적 대결의 장이 되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앞서 나가는 모델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인프라를 까는 속도는 중국이 훨씬 빨라요. 또 저렴하게 AI를 사용하는 기술이나 오픈소스 생태계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진 약점이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째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공급망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 둘째는 경제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지 못하고 고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경쟁의 승부처는 무슨 비밀스러운 알고리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트랜지스터 기술처럼 AI라는 이 과학 원리를 중심으로 누가 더 뛰어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쌓느냐, 바로 이 산업적인 역량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인프라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찾아올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기술을 넘어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경제 시스템, 사회 규칙, 심지어 일한다는 것의 의미까지도 전부 희소성, 즉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AI는 바로 그 기본 전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덕분에 생산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GDP 같은 낡은 지표로는 그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진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완전히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능이 전기처럼 싸고 흔해져서 사실상 공짜가 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그런 풍요의 세상에서 무엇을 진보의 척도로 삼아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AI 시대가 우리 인류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